아직 안 가셨어요? 낯선 여자 목소리였다. 조용한 세탁방 안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들렸다. 네, 내가 돌아보자. 그 여자는 잠깐 멈칫하더니 웃었다. 아, 죄송해요. 도연 씨인 줄 알고요. 그 이름에 심장이 먼저 반응했다. 누구세요? 아, 아니에요. 여자는 말을 흐리며 세탁기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제가 사람을 잘못 봤나 봐요. 잠깐의 침묵.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만 커졌다. 도연 씨가 요즘도 이 시간에 자주 오거든요. 나는 그제야 입을 열었다. 그 사람이 제 남편인데요. 여자의 얼굴에서 웃음이 천천히 사라졌다. 아, 그러세요? 그 한마디였다. 사과도 설명도 없었다. 그날 나는 알았다. 내가 모르는 목소리로 남편을 부르는 사람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걸.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만큼은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익숙함이라는 이름의 시간. 결혼 7년 차였습니다. 35이었고 인생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고 믿고 있던 시기였어요. 불안은 젊을 때의 몫이라고 생각했고 지금의 나는 이미 선택을 끝낸 사람이라고 여겼지요. 아침은 늘 비슷했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부터 눈이 떠졌고 같은 순서로 세면대를 사용했습니다. 칫솔을 들고 거울을 보면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얼굴이 보였어요. 출근 준비를 하면서 나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혼잣말조차 하지 않았지요. 그 시간은 생각을 비워두는 시간 같았거든요. 집을 나서기 전 나는 늘 신발을 가지런히 맞춰두었습니다. 의식처럼 반복되는 행동이었어요. 정리된 현관을 보면 내 삶도 그만큼 정리되어 있다는 기분이 들었으니까요. 회사에 가는 길은 늘 같았습니다. 정해진 노선, 정해진 시간, 정해진 표정의 사람들. 그 풍경 속에서 나는 특별히 튀지 않는 사람으로 섞여 있었습니다. 일은 무난했어요. 크게 치고 나가지도 않았고 뒤처지지도 않았습니다. 상사에게 눈에 띌 만큼 야심도 없었고 문제가 될 만큼 소홀하지도 않았지요. 나는 그런 내가 싫지 않았습니다. 안정적이라는 말이 그 시기에 나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다고 생각했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도연이 있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함께 살아온 사람. 이제는 연인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불러야 할 사람이지요. 도연은 늘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감정을 크게 드러내지 않았고 말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 성격이 처음엔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결국엔 익숙해졌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부부였습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적다고 믿었으니까요. 저녁 식사는 단출했습니다. 국 하나, 반찬 두어 개. 텔레비전은 켜두었지만 서로를 향해 고개를 돌리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어땠어? 내가 묻으면 도연은 짧게 대답했어요. 그냥 그 한 단어에 굳이 의미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 방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도연의 귀가 시간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사소한 차이였습니다. 30분, 40분 정도. 나는 그걸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일이라는 건 늘 유동적인 거니까요. 하지만 반복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됩니다. 아무리 사소해도 변화라는 이름으로 말이지요. 도연은 집에 와서도 완전히 풀어진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으면서도 자주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메시지가 오면 잠깐 화면을 보고 곧바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 동작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처음엔 이상하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어요. 누구야? 내가 물으면
도연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지요. 회사 사람이야. 그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톤도 표정도 속도도 나는 더 묻지 않았어요. 묻지 않는 것이 성숙하다고 믿었거든요. 괜히 의심부터 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라는 건 생각만큼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의심은 하지 않으려 했지만 느낌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도연은 통화를 할 때 자리를 옮겼습니다. 부엌으로 혹은 작은 방으로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지만 목소리는 낮아졌지요. 통화가 끝나고 나오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그 얼굴을 오래 보지 않았어요. 괜히 마주치면 쓸데없는 질문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그 시기 나는 내가 예민해진 건지 아니면 정말 무언가 달라진 건지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별일 아니야. 이 정도는 다 그래. 괜히 혼자서 상상하지 말자.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렀습니다. 특별한 사건 없이, 하지만 이전과는 조금 다른 공기로 어느 날은 퇴근 후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딱히 갈 곳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발걸음이 느려졌을 뿐이에요. 동네를 한 바퀴 돌며 가게 불을 보고 사람들의 표정을 스쳐봤습니다. 그 평범한 풍경이 그날따라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지요. 집에 돌아가면 또 같은 저녁이 있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걸까? 결혼한 사람으로서의 나, 아내로서의 나, 그리고 그 이전의 나. 그 질문에 당장 답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나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같은 하루를 살고 있었다는 것. 그날 밤 도연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도연도 설명하지 않았지요. 그 침묵이 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은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밤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게 시작되기 직전의 밤이기도 했습니다. 확신으로 기울어가는 밤. 그날 이후로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흘러가는 하루였지만 모든 장면의 끝에는 늘 같은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우연일까? 남편은 변하지 않은 척했습니다. 아침이면 평소처럼 셔츠 단추를 채우고 식탁에 앉아 뉴스를 훑어보며 커피를 마셨지요. 목소리도 걸음도 말투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했습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할 때 가장 먼저 과장하거나 과잉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으면 말하지 않았고 말할 때는 늘 짧았습니다. 오늘도 늦어질 것 같아. 회식이 있어. 갑자기 잡혔어. 이 세 문장이 며칠 사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대도 비슷했습니다. 요일도 표정도 전화가 오는 타이밍까지 저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질문을 미뤘습니다. 답을 듣는 순간 이 평온한 집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상함은 귀가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늘 일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근이 있으면 미리 말했고 회식이 있으면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했지요. 그런데 요즘은 달랐습니다. 아마 10시쯤? 좀 넘을 수도 있어. 아마라는 말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확신이 없는 말, 계획이 없는 말, 그리고 늘 전화는 집 근처에 와서야 왔습니다. 지금 거의 다 왔어.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오는 길은 늘 같았고 거의 다 왔다는 말을 쓸 만큼 긴 구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휴대폰이었습니다. 남편은 원래 휴대폰을 식탁 위에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샤워할 때도 마찬가지였지요. 하지만 요즘은 달랐습니다. 식탁 위에 두지 않았고 소파에 앉을 때도 늘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아래로 두는 횟수도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휴대폰 바꿀 생각 있어요? 별 뜻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남편이 잠깐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왜? 그냥 요즘 자주 보는 것 같아서.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일이 좀 많아서. 그 말은 이상하게도 저를 안심시키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집안에서 태도였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예전에는 말하지 않던 것들을 말했고 하지 않던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힘들지 않아? 몸은 괜찮아? 주말에 어디 좀 나갈까? 마치 미리 무언가를 보상하려는 사람처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바쁘긴 한데 괜찮아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언제 힘들다고 했지. 그날 밤 남편은 또 늦었습니다. 10시를 넘겼고 11시가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불을 켜두고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실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화면은 보고 있었지만 내용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익숙한 발걸음, 신발을 벗는 소리, 왔어요.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응.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외투를 벗고 잠시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 할 말이 있는 사람처럼. 안 자고 있었네. 응. 그는 잠깐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오늘은 좀 정신이 없었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말. 그래서 더 이상한 말. 그날 새벽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정확히는 잠든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숨소리를 듣고 있었지요. 숨이 고르고 깊었습니다. 죄책감이 있는 사람의 숨이라는 생각이 문득 스쳤습니다. 저는 조용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확인해야 할까?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할까? 확인하는 순간 이 결혼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확인하지 않으면 저는 계속 스스로를 속이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기록에 가까운 관찰이었습니다. 말의 순서, 눈을 피하는 타이밍, 전화를 끊고 나서의 표정, 그리고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저를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고 저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 균형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평온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우연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많은 일들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밤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의심이 확신이 되는 순간 사람은 확신을 얻기 전까지는 어떤 사실도 끝까지 믿지 않으려 합니다. 그게 아무리 분명해 보여도 말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의심은 했지만 결론은 미뤘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을 계속 붙잡고 있었지요.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은 여느 때처럼 늦을 거라고 했고 저는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국을 데우고 밥을 퍼담고 식탁에 마주 앉아 있는 사람 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음식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입안에서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11시가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저는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냄새였습니다.
술 냄새도 아니고 담배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하지만 분명한 향이었습니다. 제가 쓰지 않는 향, 우리 집에는 없는 향. 남편은 외투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회식이 좀 길어졌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구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스스로가 낯설 정도였습니다. 그는 거실에 앉지 않고 곧장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세면대 물소리가 길게 났습니다. 손을 씻는 소리치고는 조금 과하게 길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지우고 싶은 게 있구나. 며칠 뒤 아주 사소한 계기로 일은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세탁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주말 오후였고 집안에 있기가 답답해 동네 세탁방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출근을 했고 저는 혼자였습니다. 세탁기를 돌리고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익숙한 이름이 들렸습니다. 도연 씨, 그 목소리는 저를 부른 게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연 씨, 오늘도 이 시간쯤 오시더라고요. 그 말은 누군가에게 설명하듯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오늘도라는 말, 이 시간이라는 말, 우연이라는 단어가 설 자리를 잃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천천히 돌아보자 그 여자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나 봐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은 조금 어색했습니다. 너무 빨리 지어진 웃음이었지요. 아니에요. 무슨 일이세요? 제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놀랐지만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아는 분이랑 약속이 있어서요. 아는 분.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남편은 세탁방에 오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 아예 올 계획이 없었던 것처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은 이상하게도 조용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당장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늦어지는 귀가 시간, 늘 같은 요일, 같은 시간대, 그리고 남편을 부르는 제가 모르는 목소리.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행동했고 저도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묻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스스로 드러날 때까지. 며칠 후 그 기회는 예상보다 빨리 왔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이 식탁 위에서 울렸습니다. 그는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화면에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이름. 하지만 이제는 낯설지 않은 느낌의 이름이었습니다.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오늘은 안 오세요?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의심은 끝났고 확신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아직은 끝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끝내기 전에 모든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기로, 소리 지르지 않기로, 울면서 매달리지 않기로, 대신 끝까지 보겠다고. 이 사람이 어디까지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이 관계가 어디까지 무너져 있는지, 그리고 그 끝에서 제가 무엇을 선택할지, 그 선택은
곧 해야 할 선택이었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을 만큼 상황은 분명해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다음 장에서 이 모든 의심은 돌이킬 수 없는 대면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대면이 이 결혼의 마지막 장면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의 문이 될지. 하지만 하나만은 확실했습니다. 이제 뒤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 마주 앉은 자리.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한 번은 피할 수 없는 순간을 지나게 됩니다. 저에게 그 순간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오늘은 일찍 왔네.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남편은 잠깐 멈칫하더니 웃었습니다. 회식이 취소됐어. 거짓말이라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굳이 짚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 오갔습니다. 대화는 없었습니다. 그 정적이 오히려 말을 재촉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요즘 나한테 뭐 불편한 거 있어? 그 질문이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지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그냥 예전이랑 좀 달라진 것 같아서. 달라진 건 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었습니다. 나 세탁방에서 봤어. 제가 말했을 때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누굴? 당신 이름 부르던 여자. 그 순간 그의 숨이 아주 짧게 멎는 게 보였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고 손이 수저를 놓쳤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게? 도연 씨라고 부르더라. 자주 이 시간에 온다고도 했고 말은 차분했지만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이미 답이었습니다. 회사 사람이야. 그가 겨우 꺼낸 말이었습니다. 회사 사람이 왜 세탁방에서 당신을 찾아?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친한 후배야. 친하다는 말이 이제는 너무 많은 걸 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물었습니다. 뭐가? 얼마나 친한데?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은 지금까지의 모든 부정과 변명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여자 이름 뭐야?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민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미움도 질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의 사실이 정확한 형태를 갖춘 느낌이었습니다. 언제부터야? 몇 달 전. 왜? 그 질문에는 그도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는 설명했고 저는 들었습니다. 외로웠다는 말, 위로가 필요했다는 말, 실수였다는 말, 모두 이미 늦은 말들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후회하고 있어. 그 말이 진심이라는 것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라는 것과 되돌릴 수 있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 여자랑 끝낼 수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빠르게. 당연하지. 당신이 더 중요해. 그 말이 왜 이렇게 늦었는지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숨긴 시간들, 그 시간 동안 나는 뭘 하고 있었을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먼저 잠들었고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용서라는 말, 회복이라는 말, 다시 시작이라는 말, 모두 아름답게 들리지만 그 안에는 제가 다시 감당해야 할 불안과 의심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는 남편의 사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이건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함께 갈 수 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 저는 아직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그 말이 나올 걸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당분간 각자 생각해보자. 그 말은 이별도 화해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결정을 미룬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미루는 시간 끝에는 반드시 하나의 선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선택은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이어야 한다는 것도요. 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고 이제는 내가 어떤 방향으로 마음을 굳혀가는지 내가 나를 선택한 날, 시간은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감정이 진짜인지 어떤 선택이 나를 지키는지 구분할 수 있게는 해주었습니다. 각자의 시간을 갖기로 한 뒤 집안은 이전보다 더 조용해졌습니다.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할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필요한 말만 했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은 늦을 것 같아. 알겠어요. 그 정도였습니다. 서로의 하루를 묻지 않았고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이전보다 덜 불편했습니다. 저는 혼자 걷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퇴근 후 일부러 집까지 천천히 걸었습니다. 불이 켜진 창문들을 보면서 각자의 삶이 각자의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생각했습니다. 그 속에서 제 삶도 조용히 제 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말을 꺼냈습니다. 나 그 사람한테 다 정리했다고 했어.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라지도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신 연락 안 할 거야. 약속할게. 그 말은 진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미 다른 질문이 더 중요해져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다시 시작하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용서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라는 걸요. 며칠 뒤 저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가방 하나, 필요한 것만 넣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뭘 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잠깐 나가 있을게요. 그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 정리되면 말해줘. 그 말이 마지막 배려처럼 느껴졌습니다. 친구 집에서 며칠을 지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만 자고 창밖을 보고 차를 마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제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해졌습니다. 슬프지 않았고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제 알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남편을 다시 만났습니다. 카페에서였습니다. 결정했어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이 결혼을 계속 붙잡고 가는 건 나를 잃는 일 같아요. 그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알아요. 그 말이 거짓은 아니라는 것도. 하지만 진심이 항상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다시 나를 선택하려고 해요.
그 말을 했을 때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어. 그 한마디로 우리는 각자의 길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집을 나오는 날 저는 마지막으로 현관을 한 번 더 둘러봤습니다. 많은 시간을 보낸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머물 이유가 없는 장소였습니다.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숨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지금 저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작은 집이지만 제가 선택한 공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완전히 괜찮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적어도 틀린 삶은 아니라는 확신은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버텨보지 그랬냐고, 조금만 더 참았으면 괜찮아졌을 거라고.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참는 삶과 지키는 삶은 전혀 다르다는 걸요. 이 이야기는 이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언제든 늦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